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경기지사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및 당원 투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금요일쯤 이제 결과가 내일 오전입니다. 발표될 전망인데 O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민심을 좀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누가 적임자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김은혜 후보가 37.4, 유승민 31.6, 기타는 10.4, 없음은 15.6, 잘 모름 무인답이 5.1%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OBS가 실시했고요. 한길 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사실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지지층을 상대로 한 결과에서 유승민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흐를수록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유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인수위 대변인을 하면서 매일 국민들 앞에 얼굴을 내밀고 그 결과 마치 이제 윤심이 실린 듯한 이런 그림 모양새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호재가 있는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대권 후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연고가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은 약점으로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또는 김은혜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을 대표할 대표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이제 본선 경쟁력 중요한 거 아닌가 이에 대해서 후보별 언급을 좀 살펴보면요. 유승민 의원 후보 20, 30, 40대 중도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선에 대한 확장성.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당선되면 용산으로 달려갈 것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대현 평론가께서 두 인물의 얘기를 좀 해석을 해 주신다면요. 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지난 대선도 치렀고 그동안에 이제 당대표 선거라든가 아니면 굵직굵직한 선거들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를테면 좀 다른 소리, 당내에서도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견, 합리 혹은 중도 이런 그런 정치적 궤적을 그려왔었죠. 자, 그래서 이제 중도나 합리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평가는 사실은 당내 경선에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본선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강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같은 경우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소리를 하고 이게 입 바른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전문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대중성과 인지도를 동시에 갖기가 참 어려운데 유승민 의원 상당히 좀 대중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적 연고도 경기도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에 쭉 걸어왔던 이런 중도 성향의 확장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당내 경선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입니다. 반대로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입 대변인 역할을 해왔었죠. 대중성이 있는 데다가 지역 연고도 있고 여성이라고 하는 신선한 강점까지 지금 보강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직접 언급했듯이 당선되면 용산, 그러니까 새롭게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마련할 용산으로 가서 경기도의 모든 민원 보따리를 풀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인즉슨 나는 윤석열과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이거는 당내 이 구성원들에게 소구력이 상당히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당심이 당내 경선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텐데 김은혜 의원이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쟁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경기도지사 적임자인가? 김동연 28.6, 안민석 14.6, 염태영 9.7, 조정식 8. 좀 더
부동층이 좀 더 있네요. 국민의힘 후보 적임도 받은 부동층이 대체로 한 37%, 40%에 좀 가깝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랑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선 김동연 하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손을 잡은 일종의 채권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또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했던 이낙연 전 당대표 입장에서는 김동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려운 선거였고 그 어려운 선거의 중대 고비에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아준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동연이라고 하는 상품성을 좀 포장해주고 함께 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해줌으로써 지금 현재 당내 상당히 좀 경쟁자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어떤 지지율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어쨌든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한 정당에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데 그 적임자로서 현재 김동연만한 새로운 인물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중에 가장 앞서가는 이런 지지를 받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자,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과는 약간 다르게 당원과 일반 민심, 이게 50대 50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관건은 결선 투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결선 투표에서까지 어떤 변수라든가 이런 것을 나머지 후보들, 특히 안민석, 조정식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무난하게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바로 이어주시죠. 지금까지는 김동연 후보에게 유리한 모양새긴 한데 결선 투표 또 모를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결선 투표도 예를 들어 결선 투표에서 다른 후보들과 2위 후보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 그래도 여기 밀어주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소위 김동연 후보를 뒤를 잇는 2위 후보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커다란 지지율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밀어줬을 때 소위 결선 투표에서 이 사람 밀어주면 될까? 라고 하는 심리가, 하나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당원들 또는 국민 참여 경선에 이제 국민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이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방선거 현재 되고 있습니다. 초반 판세를 보면은 그나마 가능성 있는 곳이 경기도예요. 특히나 이재명 지키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다른 무엇, 아까도 염태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DNA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긴 했지만 지금 민주당 DNA 따질 때가 아니다. 이길 수 있는 곳은 수도권에서 여기밖에 없다. 이런 소위 말해서 전략적 투표가 결선 투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후보가 무난하게 후보가 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김대현 시사평론가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그럼 김동연 후보가 가장 유리한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좀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면 또 모를 일이잖아요. 아까 염태영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DNA 얘기했으니까요. 글쎄 지금 민주당의 DNA로 그 어떤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 와중에 이렇게 본다면 당내 분열상이랄까 그리고 상대 진영을 정말 압도하는 기존의 민주당이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전략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DNA가 훨씬 우세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DNA로는 사실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명이냐 아니냐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난 대선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한 이후에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는 6월 1일 날 실시될 지방선거의 승패의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여기서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가치, 변화와 혁신을 만들 것인지 사실 이거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가 밀어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사실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지금 사실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 당을 바꾸려면 당의 쇄신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고 단순히 친명의 주자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김동연을 지렛대로 삼아서 당의 개혁 그리고 또 이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이재명 정당으로의
탈환, 변신을 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이런 포석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명심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대선 2라운드로 비견되면서 여야 총력전 이어집니다. 여야 모두 아우른 여론조사 결과도 보시죠. 후보 지지도를 살펴봤습니다. 김은혜 32, 김동연 19, 유승민 14.5, 안민석 12.4, 염태영 7.6, 조정식 5.5. 저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총합과 국민의힘 후보의 총합을 자꾸 계산하게 되는데 그 총합이 결과까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뭐 초반 판세는 확실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구나라고 하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대선 치러지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선거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집도는 국민의힘이 확연하게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런 구심점이 현재는 안 보이는 거죠. 아까 김대현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트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뭔가 변화의 바람 그러기에는 아직은 경선의 절차가 남은 민주당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경우에 그때는 조금 더 따라붙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재명 후보의 후광 효과를 얼마나 받아 안느냐는 거예요. 사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온전히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을 다 흡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수위 대변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도 안아야 되고 또 이재명 후보의 소위 말하면 후광 효과까지 얹어져야 저는 박빙의 승부로 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후보로서는 이 한 달간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서울시장을 이겨야 전체 선거 승리한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라면 국민의힘의 분위기 초반입니다. 아직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뭐 중간에 인사청문회도 있을 거고 조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굴곡이 좀 있고 굴절이 있을 거고 논란도 있을 건데 지금 뭐 검수완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소소하게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취임식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 한 달 안에 한 20일 후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은 흐름상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 또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그리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선거 정도 이 정도만큼은 반드시 수성을 해야지만 어떤 당의 어떤 재계의 어떤 발판이랄까 뭐 이런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결코 그냥 놓칠 수만은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체적인 흐름을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과 교체 그리고 사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장 군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경기도지사만 눈에 들어오지만 31개 시장 군수를 사실상 지방정부를 민주당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국민의힘에서는 한번 바꾸자, 교체하자, 정권 교체 이후에 지방 권력 심판까지 가보자라고 해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온갖 선거에 다 지금 내려가서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흐름상 굉장히 유리한 구도인데 자칫 이게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한 어떤 지방선거 이런 요건으로 흐른다 그러면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0%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이번 6월 1일 날 있을 지방선거도 흐름상은 국민의힘이 유리한데 다만 그 중간에 한두 가지 변수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 그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제 지방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60% 초반대가 나와서 어느 정도 투표율일지 궁금해지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제 박창환 교수님께 짧게 좀 드려보면 이재명 지사가 그럼 만약 경기도지사 후보가 누군가 선출이 된다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라도 잠시 얼굴을 좀 비출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네, 저는 뭐 아마 선거운동의 지지 운동을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의 그 동료 선거 참여 운동, 그리고 투표 참여 운동, 그리고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선수로 후보로 등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해서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당을 장악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경기도에서 승리를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그 소위 친명계로 민주당의 어떤 그 소위 혈액형을 바꾸는 거죠. 민주당의 혈액형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경선 시작하면서 당대표 경선 시작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기도라고 하는 곳에서 기존의 전통 민주당 출신이 아닌 그런 후보의 당선과 함께하는 과정이 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전 선거 운동을 다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랄까. 일부의 경기도지사라든지 그렇죠. 뭐 예. 동료 운동이나 예. 또는 찬조 연설이나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정치구화 소식 박정원 교수 그리고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